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소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포르도 지역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초강력 폭탄 벙커버스터 투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CNN은 외교적인 해법과 군사적 개입 사이에서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를 중동 방향으로 배치한 데 이어 F-16과 F-22, F-35 등 전투기와 군용기를 중동에 추가로 배치했고 미국의 지원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교전 엿새째인 18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해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채비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미 해군 함정의 작전 수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외교적 해결이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이란의 사거리 1,900km 이상 탄도미사일 재고가 최대 800발에 그치고 이스라엘도 아이언돔 등 방공망을 운영하는데 하루에만 10억 셰켈이 드는 등 양국이 확전으로 치닫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도 전격 합의에 힘을 싣는 배경입니다. 5월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노동력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19.2%로 아직까지는 이민 노동력이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될 경우 이민자 종사 비중이 높은 농업, 건설업, 레저 및 접객업의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미 이민자 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기준 고임금 직군보다 상승 추세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브루킹즈 연구소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2024년 미국의 실질 GDP를 0.1%포인트, 민간 소비를 0.2%포인트 상승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인한 소비 둔화 가속화 가능성과 미국의 세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2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오늘 발표한 자국의 5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무역 수지는 6,376억엔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지난달 전체 수출은 8조 1,350억엔으로 작년 동월보다 1.7% 줄고 수입은 8조 7,726억엔으로 7.7% 감소했는데요. 특히 대미 수출은 1조 5,140억엔으로 11.1%가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미 수출 감소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되는데요. 실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34억엔으로 24.7% 줄고 수출 대수는 3.9%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19%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경고를 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항복하지 않겠다며 현재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잘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곧 새벽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도 조금 유입이 되면서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분석과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또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겠네요.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중동의 참 상황들, 그죠?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빨리 단기전으로 끝나서 또 평화가 빨리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바람에 또 유가가 지금 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자, 유가 상승한다는 게 결국엔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또 빨리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건 저거겠죠. 내일 새벽에 이제 FMC, 6월 FMC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또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팩트만, 그죠?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알차게 전달이 되도록 자료를 정말 깔끔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앞에 자막을 보시면요. 내일 또 제가 무료 강연회가 있잖아요. 그죠? 내일 또 하반기, 이제 상반기도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지나면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상반기도 이제 멀리 사라지고, 이제 하반기는 우리가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리 좀 선제 대응을 해서 또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는 게 아주 좋은 모양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 보시고 미리 또 입장하시면 이게 강연에 대한 자료하고 또 공부하셔야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들의 어떤 통장의 잔고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꼭 앞에 자막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FMC에서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네, 새벽에는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스닥 전반적으로 변곡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우리가 FOMC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지 이 부분 오늘 짚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마스터님이 나스닥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현물하시는 분들도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재 관망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합권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10시 34분경 21,926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4분경에는 22,034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인 0.29% 정도 상승한 22,0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6월에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복잡하죠. 시장이 네. 생각하는 결국에 이제 포커스는 딱 하나죠. 금리죠. 네. 한 번 내릴 것이냐, 두 번 내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이제 향방이 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의견들이 다 분분하죠. 이게 참 경제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경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 기술적 분석도 뭐예요? 결국엔 과거의 데이터를 끌고 와서 과거에는 어땠으니까 이번에는 어떨 거야. 그런 게 경제학의 논리잖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로 전혀 맞는 게 상당히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장이 생각하는 게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오늘 논리를 피면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초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빅 FMC, 저는 빅 FMC를 이제 셉이죠, 셉. 그래서 셉이 이제 36912. 그러니까 시계에서 미국 경제 이거예요. 뭐 예상을 하는 거죠.
요약해가지고 이제 뭐 서머리 하는 건데 예상하는 거죠. 프로젝션이니까. 자, 이게 이제 3, 6, 9, 12 그렇게 발표가 돼요. 근데 희한하죠 또. 이게 3대 지수하고 또 맞물려요. 3대 지수도 3개월 물론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참 희한한 또 그런 상황이 또 여러 연출에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셉이 발표가 돼. 거기 안에 이제 점도표라는 게 나오고 뭐 예상들 뭐 GDP 등등등 여러 가지 예상이 되고.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과거의 것을 현재 끌고 와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GDP,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결국에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화면 잠깐 볼게요. 자, 왼쪽 화면 보면 이게 이제 셉에 나와 있는 뭐 GDP 등등등등인데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이제 2025년 GDP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했는데 자, 이 당시에 9월 달에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9월 달에 2.0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갈 거야. 2.1로 일단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9월에 3.4%였는데 요거는 저 금리입니다. 금리를 근데 아닐 것 같아. 조금 더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왼쪽 2024년 9월에 예상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여기서 GDP가 내려간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때 미리 연준에서 야,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대두될 수 있겠는데 미리 선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GDP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금리도 올리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빅 FMC가 열렸죠. 그때 한번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GDP. 자, GDP 똑같습니다. 우리 월드뱅크에서 마이너스 0.9 정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거기하고 거의 근사치대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1%에서 그때 1.7%로 3월에 예상을 했고, 자, 여기에다가 금리는 여전히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 그죠? 그러면 작년 12월에 3.9%였으니까 올해도 3월에도 3.9% 전혀 변함이 없었죠. 그때 이제 시장이 약간 실망을 줬죠. 그죠? 자, 그럼 이거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연준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에 의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는 2번 정도 되겠다. 현재 포지션은 3월까지 포지션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봐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 예상에서 GDP가 얼마까지 숫자가 나오느냐. 그리고 요 기준금리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세발 이슈 때문에 여기가 뭐 그렇게 달라질 것 다른 거는 그렇게 변수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 금리가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그다음에 실업률 GDP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새벽 자료 바로 나오겠죠. 이거 반드시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금리 발표되자마자 뭐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 해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보시면 바로 이제 연준 뭐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안 나오면 연준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다운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결국엔 점도표죠. 자, 점도표라는 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연준의 이제 그러니까 의결권, 그러니까 투표권, 그러니까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연준위원들이 총 19명이에요. 19명이 내가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 거기다가 점을 하나씩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24년 12월을 보면 거의 상단이죠. 4.2%, 4.5%. 뭐 거기가 8명, 그다음에 밑에 또 많았지만 결국에는 3.9% 정도가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는데 자, 3월이 되면서 조금은 바뀌는 상황이 있어요. 3월에. 그죠? 3월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여태까지 연준위원들 발언들이 좀 어떻습니까?
매파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뭐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 금리 내려봤자 2번 아니면 1번 그 정도가 되죠. 1번은 내릴 것 같아요. 한 번은 내릴 것 같은데 2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조절 계속 ING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또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변수를 보면서 향후 금리 정책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느냐를 우리 결정을 좀 지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향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향을 알아야 기술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매크로를 알고 경제 상황들을 알고 나서 얘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자, 차트에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려운 공부를 하셔야죠. 그 여러분의 소중한 돈 여러분이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지켜줄 사람 없잖아요. 자,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하시고 서울경제 TV 자주 시청하시면 시간이 약입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없다.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럼 4가지의 변수를 우리가 보면서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정책 또 파월의 발언을 한번 미리 유추 해석해 보자. 그죠? 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제일 큰 거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죠? 자, 그럼 여기가 확전이 되면 어떻게 돼? 간단한 거예요. 유가 보시면 돼요. 유가 뛰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유가가 안 뛰면은 확전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죠. 조금은 완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죠? 한 75달러, 6달러까지 오다가 71달러까지 좀 밀리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잖아요. 뭐 시장에서는 뭐 유가를 뭐 150달러까지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호르무즈 해협 자꾸 맨날 뭐 이란 탓에 터지면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물론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의 5분의 1을 글로 지나다니지만 자, 이란의 주수입원이 뭐예요? 먹고 사는 주수입원이 석유죠.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석유를 수출 안 하면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겠다? 그럼 이란 폭동나죠. 과거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이거 저 누구야? 트럼프 때 한번 폭동 한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확전이 돼서 뭐 그건 호르무즈 해협의 변수는 크게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확전이 돼서 이제 유가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2번째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관세 정책이 끝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영국하고 뭐 자동차 10% 관세 뭐 내렸대. 다른 나라 아직 유예기간이 7월 8일인가 9일이죠, 그죠? 자 그때까지 아직 나라들 줄 서 있어요. 일본도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하고 뭔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은 히톨에 대해서 해제를 했는데 전체 해제한 게 아니죠. 60일 동안 일단 해제해 놓겠다. 그중에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군사에 대한 히토르는 아직 제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쁘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시선을 지금 여기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등에 좀 불 떨어졌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줘야 되는데 뭐 어느 나라 하나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그죠 트럼프가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일부러 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온 상황. 그죠? 자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4가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돼요?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 내일은 또 뭐가 있어요? 내일은 미국 주식 휴장입니다. 그죠? 휴장이니까 선물은 열려요. 선물 시장이 열리는데 조기 폐장이 돼요. 새벽 2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세력가들이 안 들어오죠. 그럼 개미들만의 리그가 될 거예요. 그럼 상당히 시장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요일이 자 장이 계속 그 목요일 장이 금요일까지 계속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그 거래량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상당히 금요일 날 문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또 하나 또 있죠. 자 금요일은 뭐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3, 6, 9, 10이죠, 그죠? 그 분기 마감.
그러니까 둘째 주 목요일 날 미국은 이제 한국은 내 마녀가 춤추는 날이라고 그래서 컬러풀 위칭데이라고 그러죠.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그렇게 4개. 그래서 내 마녀가 춤춘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저번 주에 춤췄고, 그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미국이 춤추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는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앞에 자막 보고 들어오세요. 천명은 30년의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보시면 내 무료 방송 때 거기다 더 자세하게 사이다 같은 반응을 좀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연준이 최대 올해 2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은 6월 이번 FOMC는 동결로 보면 그렇죠. 거의 동결이 확실시 되죠. 아,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뭐 연준 올해 저도 저번에 저번주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 아직 관세발 이슈가 CPI, PPI, PC에 적용이 100% 안 돼. 100%도 안 돼. 거의 미세하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임금은 상승을 갈 수밖에 없죠. 아까 네. 자막 봤듯이. 자꾸 노동력 일할 사람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 많은데 과거 이제 바이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2000 그때. 그러니까 뭐 임금이 막 일자리가 한 사람이 2개 정도 되고 지금도 그 상황이 될 가능성.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3D 업종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에요. 왜? 미국은 서비스 국가잖아요. 그럼 서비스에 대한 어떤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관세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월의 발언, 저는 상당히 유화적인,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나오기 쉽지 않다. 결국엔 매파적 발언, 또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2가지를 확실히 관세, 그다음에 그 2가지만 체크하셔갖고 내일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자, 목요일 날 안 하면 어때요? 금요일 날 하시면 되고 금요일 날 안 하면 어때요?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항상 비는 피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아무쪼록 금리 결정 이후에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 또 파월의 발언 등 이런 것들 잘 분석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매매하시는 거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스닥 선물 또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 기준으로 인베스트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간당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당으로는 현재 7개의 지표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도일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바라는 거는 파월이 좀 더 금리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반응을 바라고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매파적인 반응할 네.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 그러냐면 과거 보면 엘렌도 그렇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연준 의장이 엘렌이었죠. 엘렌이 그러니까 임기 만료를 남기고 나서 그죠? 거의 1년 정도는 거의 매파적으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중립적이어야 되죠, 연준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계속 뭐 압력을 가해도 자신의 스탠스를 지켜야죠. 그죠? 뭐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트럼프는 분명히 파월 탓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일단 매도로 제가 들었고,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캔들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 캔들은 뭐예요? 지금의 현재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자체도 다 과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과거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그죠? 아니,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미래에 대한 거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마치 가격이 지금 바로 보이는 게 현재인 줄 알고 캔들을 보고 너무 매매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과거에 대한 거를 답습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거 명심하시고 꼭 이동평균선을 먼저 보시고 매매하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린 말씀입니다. 자,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모든 시발점은 이동평균선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 게 5일선이죠. 5일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봉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봉에서 5일선은 신뢰도가 더 높겠죠. 네? 주가 한 주니까. 그죠? 더 높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만 보면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거서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여주고 여기서 지금 전일 종가 부근이죠. 여기서도 지금 거의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오늘 결론이 나겠죠. 자, 만약에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파월의 발언이 좋게 안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나오는 거면 이제 꺾이는 거예요. 좋게 나왔다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만 보세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딴 거 볼 필요 없어. 뭐 그냥 뭐 아까도 서도 캔들선 보고 뭐 올라가네 뭐 내려가네 그렇게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냥 캔들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FMC가 예상보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오면 얘는 계속 우상향하고 전일 종가 깨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 못하면 5일선이 그냥 바로 밑으로 꼬꾸라진다. 그것만 딱 주봉 보고 하세요. 딴 거 보지 마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도 똑같습니다. 일봉도 지금 이제 자, 일봉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멀게 또 차트를 봤을 때 그죠? 여기가 이제 처음에 봉우리를 만들고 우하향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역배를 만들어 줬고 자, 여기까지 한번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못 미쳤어요. 그럼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크게 보면 이걸 쌍봉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나서 5일선하고 21선하고 거의 수렴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포지션에 와 있어요. 근데 5일선이 조금은 아래로 약간은 미세하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확 껴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이동평균선은 어디가 될까요? 자, 밑에 이제 검은 거죠. 여기 검은 게 120일 이평선이에요. 자, 그럼 꺾이면 21,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죠? 자, 지금 이제 배열 구조가 안 맞아요. 배열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만약 21,000까지 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밑에가 자, 제가 항상 강의하는 게 있죠. 자, 5일선은 21선을 만약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고 우행하고 역별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5일선은 반드시 21선을 만나고 60일선을 만나고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을 만나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동평의 특성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배열 구조가 안 맞는데 일단은 만약 120선 강하게 붕괴를 한다면 60일보다 더 긴 장기 이평선이니까 중기 이평선이니까 자, 그럼 바로 60일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이제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고, 그죠? 파월의 발언에 우리가 기울을 들이면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니까 드릴게요.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변동이 상당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센데, 요거를 제가 조금만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아무래도 이란이 지금 또 뭐 손을 내밀었다라고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에 또 지금 막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 시장이 바라볼 뭐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오늘 시장이 바라볼 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분위기를 띄워서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오늘의 포커스는 뭐다? 6월 FMC죠. FMC 따라서 한참 올렸다가 또 꼬꾸라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우리가 반복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절대 속아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자, 일단 보자고요.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인데 21,000 뭐 한참 올라왔는데 21,830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25,830 21,830입니다. 여기가 쌍봉이 만들어지는 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5일선이 꺾이지 않는 이상 매매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건 버리세요. 버리시고 21,830까지 내려와서 5일선이 꺾일 때 이때 우리가 진입 타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매도죠. 매도로. 네, 네. 매도 관점으로 봤으니까. 아. 올라가는 건 버리시라고요. 버리시고 네네. 여기 쌍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파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괜히 끝까지 쫓아갔다가 나중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확률 게임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뭐 시향적은 뭐 둘째 치더라도 자, 고점 근처에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많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런 개념으로 어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이제 파생이 제로성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고점일 때는 어느 정도 상단보다는 하방을 위치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포인트는 FOMC 회의이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가 유리하겠고 2만 1,0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더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은 5분 봉상 2만 1,83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5일선이 꺾일 때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까지 정말 잘 해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금 선물에 대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입니다. 오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반적으로 디커플링 되는 금 선물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20분경에는 3,391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현재는 조금 회복을 하면서 약 보합권인 0.19% 정도 하락한 3,4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한 전략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금 선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윌리엄스 R,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수일까요? 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약간의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유화적인 제스처인데 이란은 워낙 믿을 수가 없는 집단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네. 저래도 많은 수장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뒤에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그 골드는 간단한 겁니다. 제가 항상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자, 불확실성하다. 그럼 골드가 올라가는 거고 불확실성 하지 않다. 좀 약간은 좀 괜찮은 것 같다. 클리어해 보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드는 빠지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달러를 잠깐 봤는데 달러가 또 약간 밀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골드가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향적으로 일단은 아직은 조금의 상승의 여력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여전히 이번 주, 그죠? 이번 주에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40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오늘 수요일인데 이 정도면 거의 일봉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 밀렸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여전히 근데 일단 5일선에서 지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방에 어떤 여력이 좀 남아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하방으로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우하향하게 꺾여줘야 돼요. 꺾이지 않으면 상승세가 꺾여서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봉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그렇습니다. 일봉도 지금 뭐 여기서 계속 밑에서 어떠세요? 이 60일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죠. 60일선은 4월부터 내려갔다 지지해주고 여기는 또 5월 한 중순 정도가 됐네요. 여기서 내려갔다 지지를 해주고 계속 지지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의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정별의 구조 정확히 정별이에요. 5일선, 21선, 61선, 120, 240 정확히 맞는 오리지널 정별 구조이기 때문에 그죠? 아직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일봉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일봉에서 확실하게 5일선이 꺾여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하방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진입가격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거 정신 없네요. 이거 뭐 완전 이거 정말 이거 오늘 방향 잘못 잡으면요 위아래를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자 캔들만 보면 또 어려운 장이에요. 내가 봐도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어쨌든 5일선이 꺾여서 올라가려고 하죠. 그죠? 올라가려고 하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원인은 딱 두 가지죠. 자 여기 이제 120하고 240하고 60 평선이 거의 누워 있어요. 특히 이제 120이라고 240이 누워 있다 보니까 얘가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누워 있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참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동 평균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초 부족하신 분들은 이동 평균선 공부 중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1000명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큰 박스장에 엄청난 박스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현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다? 자, 5일선의 각도만 보시면 돼요. V자, 역V자 딱 여기는 V자 나오고 여기도 V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요. 그럼 지금 어쨌든 제가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V자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3,400 정도에서 지지 받아주면 요거는 짧게 드시면 안 돼요. 오늘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늘 못 내지 아까 말씀드렸죠. 3,400에서 지지 받아주면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짧게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이니 오늘은 매수가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특히 중장기 이평선이 현재 누워 있으니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은 3,40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때 짧게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만나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자 급등을 하기도 했었던 오늘 크루드 오일인데요.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11시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접촉을 해왔다는 소식을 밝히자 갑자기 우하향하는 흐름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11시 20분경에는 71.45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현재는 2.21% 정도 하락한 71.7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EIA의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는데 가솔린과 원유 재고 모두 시장 예측치를 하회했는데요. 마스터님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이제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현재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7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브랜메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로 드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다 투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매매를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시향이라는 건 전략을 짜야죠. 전략이 바로 시향이에요. 전략적 분석을 하고 전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술적 분석이 바로
기술적 지표죠. 기술적 기법, 매매죠. 자, 이거 오늘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아직까지는 확정일 거야 하면서 아마 이거 뭐죠? 지표 발표되기 전에 상방 포지션에 따라 이하 걸어놓으시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2%가 넘게 빠지고 있는 거 버틸 수 있어요? 그런 무모한 그죠? 묻지만 매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아까 트럼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아까 가솔린 재고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은 상방보다는 하방을 봤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쭉쭉 밀리고 있는데 자, 새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아까 뭐 트럼프가 뭐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새벽에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아요. 결국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뭐 트럼프한테 전화했다 뭐 했다 하는데 자, 주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정권을 바꾸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워낙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럼 트럼프가 뭐 네타냐후 하겠다면 뭐 해줘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그죠? 뭔가 자기가 뭔가 중간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주체가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그 헤비 무드가 아니다. 일시적이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지금 제가 매도를 일단 관점을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새벽에 어떤 이슈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또 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은 매도의 관점인데 자, 전일 종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전일 종가가 72.29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여기서 딱 긴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오는 딱 접점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5일 이평선이 꺾이는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하다. 말씀드리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도. 자, 일봉은 똑같죠. 일봉도 뭐 여기 전일 종가에서 여기서 봉우리가 만들어지고 내가 한참 밑에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하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자리값 드릴게요. 자, 너무 많이 빠졌는데 자, 어느 정도 뭐 생각이 야, 이게 아닌가 봐 또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렇죠. 일단 매도인데 매도는 맞아요. 자, 근데 매도가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72달러 정도에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5일선이 깎아서 우상향을 해줘야 되겠죠. 안착하고 72달러에서 지지받으신 매도가 아니죠. 매수. 왜냐하면 저점이 거의 확인됐다고 저는 보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봐서는 매도가 좀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72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매수로 접근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구체적인 타점과 함께 왜 이 타점을 제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내일도 마스터님께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많은 사람들이 몇 분봉으로 진입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마스터님께 많은 질문을 준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죠. 그죠? 음, 자, 우리가 이제 뭐 대중교통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네. 내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럼 뭐 버스 타든 지하철 타죠. 바빠 죽겠어요. 빨리 가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택시 타든 뭐 해야 될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또 수단도 여러 가지가 KTX를 타도 되고 뭐 비행기 비행기도 타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 지점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진입 분봉이 달라진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이제 간혹가다 이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아, 천명님은 도대체 몇 분봉으로 진입하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없지만 이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서 2부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매매들이 딱 세 가지밖에 없죠.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큰 그림으로 카테고리를 봤을 때 딱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단타. 그죠? 자, 그다음에 중타, 장타. 요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단타를 하는데 단타를 좀 많이 하시겠죠. 중타, 장타는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단 그러나 상관없어요. 자, 1000명의 기법은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경력을 빨리빨리 쌓으시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중타, 장타로 해서 고우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말씀드려요. 자, 주식으로 해서도 그렇게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막 들어오시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초보예요. 왕초보. 저 만나신 분. 그분들은 매달 2천, 3천만 원 수익 내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 공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타 어떻게 하느냐. 단타는 1분봉이에요.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5분봉, 30분 요 세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객이 전도되는 매매라고 있어. 무슨 얘기냐? 자, 매매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탑다운이란 뭐예요? 30분 봉에서 제일 작은 봉으로 가는 그런 매매법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하게 거꾸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1분 봉 보고 있고 어떤 분은 1분 봉만 보고 어떤 분은 이것만 보고 이거 거의 이제 초보자인데 이것만 보기도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거 5분 봉 30분 내가 언제 보고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 1분 봉은 너무 짧게 움직이죠. 근데 오히려 초보자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막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왜? 파생의 심리이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지면 절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5분 봉, 30분 봉을 이걸 보고 매매를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요게 세 개의 차트죠. 세 개의 차트를 딱 우리가 세팅해서 보시겠죠. 자, 요게 동일한 방향으로 갔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30분 봉하고 5분 봉은 예를 들어서 매도의 방향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매수예요. 그러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3박자가 다 맞았을 때 진입했을 때 최대 효과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앞에 자막 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짧아서 아쉬운데 다음에 좀 더 알차게 또 시간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입에 참고하는 분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매매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셔야지 더 마음에 잘 와닿으실 것 같은데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잊지 마시고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는 5일선이 이전 고점 종가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일봉상으로는 5일선이 21선 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인데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까지 한다면 데드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오늘은 5분 봉상 21,83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5일선이 꺾일 때 매도로 진입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일본 기준으로 이평선이 정배열 중이니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5분봉 기준으로는 중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이 누워 있으니 박스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오늘 전략은 $3,400 지지 확인 후에 단기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중동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길게 거래하지 말자고 조언을 해주셨고 단기 추세적으로는 매도가 유리하지만 오늘은 이미 많이 내려와 있으니 $72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